네,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지난 금요일 장 초반부터 힘을 내지 못한 우리 증시, 결국 양시장 모두 2%가 넘게 밀리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외국인이 현물 시장에서 6천억 원이 넘게 순매도에 나서면서 반도체 대장들도 또 조선이나 방산 같은 기존 주도주들도 맥을 못 쳤는데요. 연유인 즉슨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 경기가 회복되고 있기 때문에 추가 금리 인하는 안 할 수도 있다라는 실망감과 트럼프 대통령의 투자 방식에 대한 압력과 더불어서 러트닉 장관의 투자 증액 요구, 이로 인한 원달러 환율의 급등, 끝으로 이번 주 장기 연휴를 앞두고 포지션 청산으로 인한 수급 공백의 여파 등이 전체적으로 투심을 끌어내렸습니다. 그러나 주말 사이에 미국의 PC 지표를 확인한 결과 관세 부과에도 물가지수가 예상 범위를 벗어나지 않으면서 다시 금리 인하 기대가 살아갈 가능성이 엿보였는데요. 9월 이후 폭등 과정에서 누적된 피로감을 덜어내는 일시적인 해소 차원이 될지 아니면 연휴를 앞두고 단계적인 조정기에 접어들지 오늘 시장이 중요할 듯 보입니다. 자, 이제 모닝콜이 울리네요. 일어나서 오늘 시장 전략 세우러 함께 가보시죠. 네,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이지만 9월의 마지막 월요일입니다. 장전 썰전 퍼스트프라임 리서치 이동근 대표와 함께 풀어가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주말 잘 보내셨죠? 네. 대표님 의상도 저도 약간 가을 느낌이 나는 네. 것 같아요. 네, 이제 아침 저녁으로는 춥더라고요. 또 환절기, 비염 이런 것들 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주말 사이에 여러 가지 지표들이 발표됐는데요. 먼저 뉴욕 증시 상황부터 파악하러 가보겠습니다. 자, 8월 PC 예상치가 나왔는데 부합했습니다. 관세 부과에도 불구하고 물가지수가 예상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거든요. 그렇다면 금리 인하 기대감 다시 살아난다고 볼 수 있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일단 그 물가지수, PC 물가지수가 예상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는 게 그게 상당히 시장은 좀 안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7월보다는 분명히 헤드라인 물가가 올랐는데 하지만 이제 그 시장의 전망치와 어느 정도 일치하는 그런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결국은 그렇다면은 그러니까 시장의 어떤 우려를 조금 불식시킬 수 있는 이러한 어떤 그 단서를 제공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이제 무엇보다도 같이 발표된 개인 소득이라든가 개인 소비 지출이라든가 이런 지표들이 시장 전망치를 좀 상회를 했어요.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기업들이 지금 이제 사전에 재고를 확보했고 그리고 이제 비용을 어느 정도 흡수하면서 일단은 지금 충격을 완화시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관세에 대한. 그리고 소비자들은 여전히 소득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물론 여기에는 이제 격차가 어느 정도 있겠습니다만은 지출을 이어가고 있다. 그러니까 소비 심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 괜찮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결국은 이 PC 물가지수가 연준의 예상 경로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무슨 얘기냐면은 결국 금리 전망을 보면은 크게 변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페드워치의 10월 그 25bp 인하 가능성을 보면은 지금 7%, 8% 이 정도를 기록하고 있고 12월에 추가적으로 더 인하할 가능성은 한 65%. 그러니까 크게 변화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시장이 조금 이제 앞서갔죠. 이제 몇몇 그 연준 위원들의 발언이라든가 파월 의장의 어떤 스탠스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좀 앞서가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이제 2번 남은 FOMC에서의 금리 인하 가능성은 여전히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사실은 조금 이제 그러한 최근에 좀 금리로 인한 불안감, 금리 인하가 안 될 수도 있겠다라는 불안감. 그러니까 결국 연준이 지금 대놓고서 금리 인하 하겠다고 얘기 못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인 해석보다는 일단은 지금 페드워치의 어떤 그런 전망치라든가 이런 걸 보면서 좀 시장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을 좀 대응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주 우리 쉬는 기간 동안 또 고용 보고서도 네, 나오지 않습니까? 그쵸.
고용이 또 완전히 또 악화돼서 나오면 이 배드이스도 구수로 해석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될 듯 보입니다. 자, 어쨌거나 그래서 미국은 반등에 성공을 했어요. 우리 시장의 오늘 향방이 좀 궁금한데요. 지난주 금요일 날 우리 시장의 투심을 좀 자극했던 요인들 중에 첫 번째는 좀 해결이 된 것 같고 나머지 환율이라든지 한미 관세 협상 부분은 아직 좀 남아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연휴 전까지는 조금 쉬어가는 국면이 이어질까요? 사실 이제 지금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증시가 좀 그 악재에 대한 민감도가 다시 높아진 상황이죠. 관세에 대한 부분들, 지금 뭐 의약품이라든가 반도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또 불확실성이 조금 더 강해진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지금 우리 증시를 놓고 봤을 때 굉장히 높은 변동성 구간에 들어와 있어요. 왜냐하면은 일단 뭐 3,500, 코스피 지수 기준으로 3,500선을 근접을 하면서 일단 많이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이 많이 오른 시점에서 이제 조정이 좀 필요한 상황인데 여기에다가 이제 뭔가 악재들이 나오니까 근데 악재의 영향력이 생각보다 크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을 좀 반영을 해야 되고 소화를 시켜야 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렇게 조금 악재에 대한 민감도, 변동성 이런 것들이 높이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이고요. 말씀하신 대로 일단 또 추석 연휴라는 굉장히 긴 공백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어떤 조금 이제 좀 팔고 가자는 심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나타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일단 미국의 지표들, 고용지표 말씀하신 대로 고용지표라든가 제조업 지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번 주에 또 나오는데 결국 그런 것들이 이제 연휴 기간에 접어들면서 그렇죠. 이제 반영이 될 거기 때문에 결국 연휴 후에 반영이 될 거란 얘기예요. 그런 부분들이 연휴 이후에 어떻게 반영될지 여부, 그리고 추석 연휴 이후 결국은 무역 협상의 진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저는 어느 정도 나타날 것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제 그런 대외적인 불확실성은 좀 완화가 되지 않겠는가라는 기대감이 있고요. 구조적으로는 결국 연준의 어떤 완화적인 정책, 그리고 반도체 업종의 실적 회복, 그리고 이제 글로벌 AI 투자 확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지금 시장이 조정을 받더라도 하방을 지지할 수 있는 요인들로 작용할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대표님, 근데 좋은 호재가 연휴 사이에 나와도 사실 반영이 바로 되기 어렵고 안 좋은 거가 나와도 잠시 잊을 만한 기간이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분들은 그럼 우리가 본격적으로 연휴가 금요일부터 시작되니까 목요일까지는 좀 포지션을 어떻게 좀 정리를 해보는 게 마음이 편할까요? 수익이 많이 나신 분들은 저는 뭐 오히려? 그것도 괜찮고, 예. 다만 지금 만약에 주식 비중이 적으신 분이라든가 또는 뭔가, 그러니까 저는 연휴 이전에 지금 이게 조정이 만약에 이런 식의 조정이고 이게 저는 지수가 일단 금요일날 급락을 했기 때문에 지수가 이렇게 추가적인 어떤 지수의 조정폭이 클 것 같지는 않아요. 다만 반등이 들어올까요? 기간 조정의 형태가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근데 그런 기간 조정의 형태에서는 저는 오히려 지금 그동안 좀 그러니까 좀 너무 몰라서 못 샀다. 이런 종목들이 어느 정도 조정이 나온다면은 그런 종목들 또 개별적인 접근도 가능해 보이고. 그러니까 너무 주식 비중을 줄여놓고 가는 것도 저는 리스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결국 연휴가 길다라는 부분. 그러니까 그 부분에 너무 지금 매몰이 돼 있는 것 같은데 그거보다는 어느 정도 여러 가지 가능성을 확인을 하면서 전 대응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해요. 너무 한쪽에 어떤 좀 이렇게 너무 집중되기보다는 좀 그런 부분들을 다 감안을 한 그런 전략이 필요하다. 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극단적인 포지션을 취하기보다는 적절하게 조금 빠진 것들은 기회로도 삼아 보시고 또 많이 수익이 난 것들은 또 차익을 실현하시고 이런 중심 잡기가 중요할 때 보입니다. 자, 이제 관세 얘기 본격적으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반도체인데요. 반도체는 외신에서 좀 다양한 얘기가 있었습니다. 먼저 월스트리트저널에서는 미국 안에서 반도체를 100개 만들면 100개는 무관세 수입을 혜택을 보게 해주겠다. 다시 말해서 1대1로 어떻게 좀 딜을 해보자라는 취지로 행정부가 가닥을 잡고 있다라고 보도를 했고요. 로이터 통신은 반도체 개수 기준으로 전자제품에 관세를 부과할 걸로 관측이 된다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미 협상이 된 일본이나 유럽연합은 15%로 제한. 어찌됐건 두 개 다 우리나라 입장에선 투자를 발표했는데 부담이 아닐 수 없거든요. 오늘 국내 반도체 시장 어떻게 좀 평가하세요? 사실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뭐 로이터 통신의 보도든 또는 다른 이제 매체들의 보도든 간에 확정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저는 저런 얘기들이 결국은 압박 카드다.
그러니까 미국 투자를 늘려라 이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러니까 지금 뭐 반도체 관련해서 만약에 진짜 뭐 미국이 이제 그 관세를 부과한다. 그러니까 지금 뭐 일본이나 뭐 EU가 빠진다면은 결국 대상은 우리나라랑 대만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나라나 대만이나 현실적으로 만약에 뭐 수입을 제한한다? 이게 가능할 거라는 생각을 저는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진짜 미국의 빅테크들이 굉장한 그러면 문제에 시달립니다. 가격의 급등이라든가 또 그리고 뭔가 비용의 엄청난 추가 부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바로 발생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결국은 뭔가 이제 협상에서의 이니셔티브를 갖기 위한 계속된 압박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그거죠.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은 지금 미국에 파운드리는 있는데 디램이라든가 낸드 공장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지금 삼성전자가 제가 보기에는 뭐 좀 더 빠르게 이런 부분에서 추가 투자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아직까지 그런 발표는 안 나왔거든요. 그렇다면 만약에 이번 거에 기회로 해가지고 뭐 그런 발표가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결국 그런 것들을 지금 유도해내기 위한 어떻게 보면은 전략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런 거 단순히 이게 반도체 뭐 가격의 상승뿐만이 아니라 미국 내 인플레이션으로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체 제품 가격이 올라버릴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미국이 쉽게 이 부분에 대해서 뭐 결정을 한다? 저는 그런 생각은 조금은 이거는 아직은 조금 협상의 여지가 충분하다라는 말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다만 뭐 심리적인 영향이 있겠죠 오늘 시장에서. 근데 저는 그런 업종에 대한 영향보다는 이미 금요일 날 반도체 주가가 많이 빠졌어요. 네. 근데 빠진 이유는 결국은 시장의 어떤 하락과 그쵸. 같이 간 거죠. 그러니까 주가가 많이 올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부담이 좀 더 크기 때문에 오늘도 뭐 이런 업종에 대한 어떤 주가의 흐름보다는 시장 전체에 좀 따라갈 가능성이 많다. 좀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반도체의 경우에는 우리가 추석 전까지 어떻게 대응을 해보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번 만약에 여기서 지금 밸류체인에 있는 종목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 조정이 나온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그야말로 셀렉팅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좀 포트에 담아보는 전략도 저점 매수.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보면은 반도체 그 밸류체인에 있는 우리가 얘기하는 소부장주들이 많이 올랐단 말이에요. 근데 그 때문에 못 사신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종목들이 좀 조정이 나온다면은 저는 오히려 이제 그런 것들을 또 하나의 매수 기회로 삼는. 왜냐하면 지금 관세 리스크가 있다고 하지만은 반도체 업황의 호전, 당장 삼성전자라든가 SK하이닉스의 3분기 실적은 굉장히, 특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드라마틱하게 호전이 될 거예요. 결국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오히려 더 긍정적인 부분을 우리가 이제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염두에 둔 그런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또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잠정 실적이요. 뭐 정확한 일정이 아직 안 나온 것 같은데. 예. 추석 전에 발표를 할 아니죠.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닐 것 같고. 예, 그건 아니고. 지나고 나서. 왜냐하면 이제 추석 전에 발표를 이번 주 화수목이 끝이에요. 그렇죠. 저희가 일단 일정상으로도 그렇고 잠정 실적이 아마 추석 이후에 나올 것 같은데 지금 뭐 벌써 이제 3분기 뭐 10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시장의 전반적인 어떤 분위기를 좀 계속해서 이어가는 데는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가 있어 보입니다. 뭐 소부장 얘기는 말씀 많이 해주셨지만 혹시 이번 기간에 조금 볼만한 기업 있을까요? 일단 첫 번째는 많이 빠진 종목이에요. 많이 빠진 것들. 뭐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지금 그러니까 시세가 뭐 예를 들면 최근에 이제 뭐 돌아가면서 올랐잖아요. 하이닉스가 외국인이 포지션을 좀 바꿔서 조금 애매하던데 삼성전자는 그대로 같지 않습니까? 네. 뭐 이런 부분은 괜찮을까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SK하이닉스가 더 많이 올랐던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HBM 관련해서의 어떤 HBM4부터의 어떤 시장에 대한 지배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들 그리고 뭐 결국은 삼성전자 그러니까 이런 거죠. SK하이닉스는 뭐 이번에 이게 11조 뭐 얘기가 나오는데 잘하던 걸 더 계속 잘하는 거예요. 삼성전자는 실제가 안 좋다가 좋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 차이에서 저는 주가의 어떤 외국인의 수급이라든가 주가의 향방이 거기서 좀 결정되는 부분이 있다. 좀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1등 하던 친구가 계속 1등을 하느냐. 그렇죠. 그죠? 한 10등짜리가 2등까지 올라오느냐. 뭐 이 싸움인 것 같네요. 근데 많이 하락한 종목을 기준으로 소외됐던 시장 안에 좀 들어가 보자라는 취지의 전략이었습니다. 자, 반도체도 그렇긴 한데 의약품 관세도 만만치 않습니다. 여기도 미국 입장으로 따져봤을 때 빅파마들한테 부담이 아닐 수 없거든요. 그럼에도
유럽연합과 일본에는 15%, 우리는 100%가 될 확률이 커졌습니다. 자, 일단 이 소식 때문에 지난주였죠. 일라일릴리 공장을 인수한 셀트리온은 그나마 강보합권에서 마감이 됐는데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100만 원이 깨졌습니다. 국내 생산기업들 타격 본격화될까요? 특히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아직 미국 공장에 대해서 어떤 액션을 취한 게 없지 않습니까? 일단 지금 미국의 의약품 수입액 중에서 우리나라 비중은 한 1.9% 정도, 1년에 한 5조 정도 됩니다, 지금. 이제 그 중에서 사실은 바이오시밀러가 95%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결국 바이오시밀러 업체들이 여기에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가 중요하다. 크네요. 뭐 SK 바이오팜은 멕시코에 공장해서 이제 뭐 이렇게 하고 또 예를 들면은 뭐 셀트리온 요번에 이제 일라일리 그 공장을 인수했고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횡보가 되게 중요해졌어요. 사실 이제 이 부분이 미국의 투자를 어떻게 할 것이며 또 이제 더 나아가서는 뭐 M&A 얘기까지도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진행이 될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해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네. 전체적으로 말씀 좀 나오고 있습니다만 사실 우리나라 업체들이 바이오시밀러를 제외하면은 뭐 플랫폼이라든가 신약 개발에 집중을 하기 때문에 관세 영향이 굉장히 크다고 볼 수가 없어요. 사실 EU나 이런 데는 관세 영향이 큽니다. 그러니까 15%로 보면 결정이 됐지만은 EU가 미국에 수출하는 그 약품이 정말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큰데 상대적으로 우리나라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아직까지는 제한적이다. 다만 네. 계속해서 매년 늘어나고 있는 추세는 굉장히 지금 그러기 때문에 향후에는 이제 이게 조금 더 영향을 주겠지만은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뭐 지금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보톡스라든가 필러 같은 제품들은 조금 영향을 받을 수가 있죠. 그쪽이 아무래도 지금 계속해서 증가세가 좀 가파르기 때문에 예. 이쪽은 향후에 좀 영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뭐 휴젤이나 매니톡스 이런 기업들은 뭐 그런 미국에 것들이 이제 향후에 어떻게 전략을 가져갈 것인지. 직접 예. 수출을 합니까? 그렇죠. 네, 그런 부분들이 조금 영향을 받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겠네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 아직까지는 비중이 굉장히 큰 건 아니에요, 사실은. 네네. 지금까지 아직까지 남미라든가 뭐 유럽이라든가 이런 시장에 그러니까 중국이라든가 또는 동남아라든가 이런 시장이 더 많기 때문에 네. 근데 저는 뭐 이것도 결국은 지금 일단 100%라는 부분은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래서 향후에 이것도 결국은 협상의 길로 갈 것이다. 이게 뭐 지금 결국 모든 것들은 지금 어떻게 보면은 강하게 미리 그러니까 계속해서 던져놓는. 협상의 네. 전략인 거예요, 미국 네. 입장에서는. 예. 그리고 또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국가별 관세 협상이 아직까지 완전히 타결된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 부분까지도 좀 다 이제 아우르는 이러한 부분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CMO나 시밀러 쪽은 요즘에 생물봉합법 이슈 관련해서 다시 좀 탄력을 받나 예. 싶었는데 지금 조금은 그렇죠. 지켜볼까요? 그러니까 일단 뭐 말씀드린 대로 셀트리온이라든가 이런 회사들은 지금 어느 정도는 좀 괜찮게. 준비가 돼 있는 상황이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삼성. 행보가 네. 굉장히 중요해졌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겠네요.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함께 또 필러, 보톡스 이런 기업들 한번 주가 흐름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끝으로 주말 사이 아마 많은 분들이 이 소식이 우리 시장에 도대체 어떻게 반영이 될 것인지 굉장히 궁금해하셨을 것 같죠. 금요일 저녁에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화재. 결국에 이 시발점이 리튬 이온 배터리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진화가 빠르게 안 되고 22시간이나 걸리면서 이제 이거를 확장해서 시장에서는 이 배터리가 ESS 쪽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 재생에너지에 제동이 걸릴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여기까지 확장해서 시장이 해석을 할까요? 어떻게 뭐 보세요? 오늘 시장이 어떻게 해석을 할지는 모르겠는데 네. 일단 지금 그 리튬이온 배터리의 어떤 그 열폭주 현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과거부터 문제가 많이 됐었어요. 네.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이 리튬이온 전지 전반에는 조금은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측면이 분명히 있겠고요. 그래서 사실 오히려 시장에서는 이제 이 부분과 이제 좀 방지를 할 수 있는 뭐 예를 들면은 뭐 과충전 방지라든가 열폭주 방지 소재라든가 또는 이제 이거를 좀 냉각 이쪽이요? 냉각을 시킬 수 있는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쪽 관련주들이 오늘 상당히 좀 부각이 될 가능성이 좀 높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네. 이게 리튬이온 배터리에 문제가 있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자 그게 결국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전고체 배터리잖아요. 전고체 배터리 시작도 안 했지만은 오늘 이제 테마성으로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들이 부각이 될 수가 있어 보이고요. 뭐 이제 이렇게 시장이 아마 오늘은 좀 해석을 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요즘 또 2차 전지 막 쉬었잖아요. 쉬었죠. 아주 그래서- 좋은 구실이에요. 예. 그래서 사실은 뭐 이제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은 저는 뭐 이것들이 어떤 시세 연속성이라기보다는 예. 어떻게 보면 일단 좀 약간 테마성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더 크다. 그래서 이제 뭐 어떤 뭐 이런 재료의 반영이 굉장히 뭐 길게 나타나기보다는 좀 단기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또 하나 이제 시장에서 좀 얘기될 수 있는 부분들은 보안 관련주죠. 왜냐하면은
결국 이게 이제 요번 사태가 이제 해결을 하면서 아마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2중, 3중의 어떤 그 장치를 취할 것이고 보안의 강화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또 부각이 될 수가 있어요. 최근에 이제 뭐 KT라든가 이런 그쵸. 카드사라든가 이런 쪽하고 또 연결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까지 좀 아우를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광범위하게 보면은 네. 보안 관련주까지도 오늘 조금 그 영향을 받을 수가 네. 있다. 좀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네요. 참 이런 기사를 보면 항상 느끼는 거지만 시장에서는 때 아닌 뭐 트레이딩 일지라도 호재로 반영이 되는데 지금 추석을 앞두고 행정 시스템이 마비가 됐다라는 건 사실상 큰 문제이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부분 조금 달리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네요. 어쨌든 오늘 액침 냉각 전고체 그리고 보안주 쪽으로 한번 관심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러 가지 오늘 이슈를 숨가쁘게 나눴는데요. 이 가운데서 좀 어느 포인트에 가장 집중을 해봐야 될까요? 앞서도 언급드렸지만 결국은 이제 연휴를 앞두고 이제 조금 이번 주도 시장은 결국 뭔가 불확실성 또는 이제 뭐 관망 이런 형태의 시장 흐름이 연출될 가능성이 많아요. 무엇보다도 지금 이제 단기 급등한 상황에서의 어떤 관세 협상 불안이라든가 환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차익 실현에 어떤 빌미를 제공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수급 공백이 이번 주 좀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변동성이 상당히 높은 이런 장세의 흐름이 나타날 수가 있고요. 결국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전 조정을 어떻게 보면은 그 하나의 좀 저가 매수의 기회 그 또는 이제 포트폴리오의 조정 기회 이렇게 좀 저는 활용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지금 뭐 반도체라든가 또는 최근에 이제 계속해서 부각이 되고 있는 AI 소프트웨어라든가 이런 쪽의 업종들에 대해서는 저는 계속해서 좀 긍정적인 시각을 가져갈 필요가 있다. 근데 이제 뭐 또 이제 이렇게 좀 주가가 하락을 하면 또 못 사시는데 네. 그러니까 이게 좀 조정이 나올 때 좀 이제 분할 매수라든가 이런 관점은 충분히 좀 가능하지 않나. 좀 이런 말씀을 조선 드리겠습니다. 방사는 이 유력한 섹터에는 포함이 안 됩니까? 이게 조선방사는 그냥 이거는 이제는 뭐 갖고 가나요? 그렇죠. 그냥? 이제 그런 섹터가 된 거죠. 어떻게 보면 예. 이제 이번 또 실적이 아마 발표가 되면은 그렇죠. 그쪽이 또 한번 부각이 될 수가 있죠. 아.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까지도 우리가 좀 염두에 둘 필요는 있다.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반도체, AI 소프트웨어, 로봇까지 저희 조금씩 빠지면 두려워하지 말고 기회로 잘 삼아 보도록 할게요. 도움 말씀 주신 이동근 대표 여기서 보내드립니다. 고맙습니다.